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만약에 이만큼이다. 근데 이게 약간 좁아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신경이 알아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좁아지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제 초기에 불편할 때는 뭐 염증이라든지 부종이라고 해서 신경이 붓는 것 때문에 아프니까 네. 초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상을 이제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20%, 30%까지 이제 좁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는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 막힌 곳만 딱 찾아서 그 부위를 살짝 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약해진 부위 그리고 염증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가느다란 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벌려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풍선을 넣어서 벌려주니까 좁아졌던 신경이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데 풍선을 거기다 넣어놓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풍선은 그 공간을 벌리는 용도로 쓰고 네. 그 부위가 벌어지고 나면 다시 가라앉지 않고 염증 생기지 말라고 거기다 이제 자극용액 같은 걸 넣고 염증 가라앉히는 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가 잘 유지가 되게끔 해주고요. 네. 그리고 풍선은 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 정도의 한 20, 30%까지 좁아졌을 때는 우리가 시술을 포함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힌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50% 이상 막혔을 때를 우리가 말기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좁아지게 되면은 앞서서 했던 모든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혔을 때는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협착증이 생겼으니까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넓혀주는 방법이 신경을 주로 눌렀던 황색인대라고 하는 그 인대를 제거를 해가지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조금 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만 구멍만 뚫어가지고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상처가 좀 적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빨리 회복도 하고 수술하고 나서 크게 안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수술이긴 하지만 네. 그 위험성이라든지 부담이 굉장히 낮을 정도까지 좋아지셨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초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만 선택적으로 딱 제거를 해주면은 근본적인 또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직경이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이렇게 좁아지니까 문제가 되고 네. 풍선은 직경이 한 1cm 정도 됩니다. 최대한 불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1cm. 그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용도로 쓰는데 보통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불편할 때는 뭐 먹는 약 그리고 운동 치료 그렇죠. 그리고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요. 네. 근데 MRI 검사라든지 CT 검사를 해서 봤더니 수술할 정도로까지 또 좁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덜컥 수술하기에는 좀 아깝고 왜냐하면 그렇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칼을 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부담스럽고 맨 마지막에 한다. 근데 기본적인 치료는 안 됐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될 때 우리가 그 좁아진 공간만 이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그 끝에 풍선이 달려 있거든요. 그림처럼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직경이 한 1cm 정도까지 이렇게 불면은 벌어지는데 신경이 지나간 공간이 좁아졌는데 완전히 막히진 않았고 계속해서 불편함. 환자분은 오래 서거나 걸을 때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땡기고 저려서 터질 듯이 불편하시고 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서는 게 힘드신 그런 분들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경우 신경이 지나가는 길 좁아진 곳을 딱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가느다란 관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시술 영상인데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올라가서 여기 막힌 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먹물을 한번 싸봤더니 먹물이 싸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중에 좁아진 공간에서는 먹물이 안 들어갈 거고 그렇겠죠. 나머지 공간에서는 이렇게 넓게 들어가거든요. 네.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까맣게 위에는 이렇게 아래쪽은 보이고 허리 부분이 짤록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기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위에 이제 풍선을 넣은 겁니다.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그 예. 부위만 살짝 벌려줬죠. 벌려주고 풍선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다시 빼는데 네. 뒤로 빼면서 한번 먹물을 다시 한번 싸봤어요. 어느 정도나 벌어졌나.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정상적인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이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신경이 꽉 눌려가지고 쪼였던 신경이 풀려지게 되니까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고 이제 환자분을 괴롭혔던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불편했던 증상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풍선확장술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수술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빠르면 한 20분 정도면 끝나고요. 네. 그날 바로 치료하고 그날 귀가도 가능하실 정도로 예. 이제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치료 충분히 받아보시기를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받았으면은 해보시고 근데 계속 불편하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불편하다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진료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황색인대 제거술은 수술인가요? 그렇죠. 뭔가를 제거를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술과 시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어떤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몸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변화가 있으면은 그건 수술에 해당이 되고 네. 뭔가 변화가 없이 공간이 좀 넓어지거나 염증이 없어지거나 뭔가 전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증상이 좋아지면 네. 그건 시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황색인대 제거술이니까 황색인대가 신경을 눌렀던 부위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수술에 해당은 되는데 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시술만큼 좀 간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이제 눌릴 때 그 신경을 누르는 가장 주된 원인이 황색인대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인대가 척추 한 분절에 6개가 있어요. 네. 이제 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뼈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발목을 접질리거나 하면은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인대가 늘어나고 나면 발목이 이제 헐거워지거든요. 네. 척추도 인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면은 허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에 그러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인대가 6개 중에 5개가 인대의 역할을 하고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은 안 해요. 네. 황색인대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움직이는 것만큼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프링처럼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걔는 힘을 못 받으니까 네.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은 못하고 대신 척추 신경을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얘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서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신경 위에 덮여서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색인대가 뭔지는 알겠고 협착증을 유발해서 원인이 그것이 원인인 건 또 알겠고 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면은 인대인데 그렇죠. 허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색인대를 이제 두꺼워진 황색인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 자기 역할은 없는 인대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네. 두꺼워진 황대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하나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한쪽 방향으로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집게 같은 게 들어가서 인대를 떼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을 이제 섞어서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림처럼 황색인대가 두꺼워져가 노랗게 보이죠. 실제로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황색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대 색깔이 보통 하얀데 이 색깔만 노랗거든요. 예. 그래서 황색인대라고 하고 여기 노란 게 안으로 이제 두꺼워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영상 엑스레이라든지 MRI, CT에서 어느 부위가 얼마큼 눌렸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그 부위에 있는 인대를 이제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지금 빨갛게 하얀 바탕에 이제 혈관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척추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눌렀던 부위가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 이제 본인을 괴롭혔던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고 나면은 네. 신경이 눌리는 게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뭐 그 부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황색인대 제거술은 말기에 하긴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말기 증상을 받고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네. 황색인대라고 하는 게 뒤에 노랗게 이제 허리를 이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위가 저렇게 두꺼워지면은 네.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저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 부위를 보면서 가느다란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도구가 들어가서 그 부위를 뜯어주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뼈를 많이 갈아내거나 뭐 나사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저 인대만 제거를 하니까 신경이 눌린 게 이제 풀리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환자분을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상처는 저렇게 7mm 정도 되는 상처 구멍이 2개 정도 뚫리는 걸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한 이틀 정도 있다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네. 당일날부터 바로 걸어 다니시기도 하세요. 어머. 왜냐하면 이제 상처가 적고 그만큼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이 그만큼 빠릅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또 많이 하고 하시다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디스크를 붙잡아 주려고 일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대가 두꺼워지게 됐으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허리 아픈 건 좀 덜해졌는데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감각도 떨어지고요. 허리를 펴면 통증이 좀 심해지십니다. 그쵸. 가장 전형적인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고 굽히면은 이제 증상이 좀 나아지죠. 네. 양쪽 다리가 다 저리고 아파서 오래 서거나 걷기가 힘들고 걷다 쉬었다를 반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걷다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래 서거나 걷는 게 이제 힘들어질 정도로 불편한 증상이 있었던 경우죠. 그래서 검사를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도대체 어느 정도 눌렸는지를 확인을 해봐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는 척추를 가로로 잘라서 봤을 때 모습인데 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있는 위치고 네. 그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삼각형으로 좁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좁아지냐? 원래는 요 공간도 약간 넓게 보여야 되는데 요 노란색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네. 양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어지는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결국은 협착증 말기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주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였던 삼각형으로 보였던 부위가 파란색 점선처럼 굉장히 넓어진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시행하는 황색인대 제거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디스크에 절대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게 이 뒤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뒤쪽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를 받거나 인조 디스크를 넣으면 이 디스크를 싹 긁어내고 거기다 쇠를 받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고 회복도 오래 가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인대만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는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고 디스크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허리에 힘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힘을 받는 곳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건드냐 안 건드냐가 허리에 중요하네요. 힘을 쓰냐 안 쓰냐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황색인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도 바로 쓸 수가 있고 뭐 일하시는 거 뒤에 상처만 좀 아물면 바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해드렸고 신경 눌리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오래 서거나 걷는 것도 가능하고 디스크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힘쓰는 것도 가능. 나이도 젊기 때문에 그렇죠. 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잘 치료를 해드렸고 예. 잘 회복하셔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픈 증상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보다는 허리 밑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주로 불편해 하시고 이분은 엉덩이가 그렇게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엉치가 뭐 빠질 듯이. 가끔 이제 또 환자분들이 엉덩이가 아프니까 내가 이게 고관절이 잘못된 거 아닌가, 골반에 무슨 문제가 아닌가, 뭐 여성분 같은 경우 뭐 난소나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고민, 걱정 더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신경이 이제 검사를 했더니 4번, 5번 마디에서 이렇게
그 모래시계 짤록한 것 마냥 눌려 있는 눌려 것을 있네요.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 옆에 사진은 우리가 이제 척추 신경줄을 보는 검사인데 신경줄이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다가 4번, 5번 마디에서 까맣게 끊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저 부위가 이제 뭐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무슨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쫄쫄쫄쫄쫄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네. 신경의 흐름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어졌던 경우고 여기 봤더니 뼈랑 뼈 사이에 약간 디스크도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디스크는 우리가 팽륜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열이라고 하기 전 단계 약간 불룩해져가지고 좀 약해져 있긴 하지만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또 터졌다고 생각해서 긁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높이를 또 회복해야 되니까 안에다 인조 디스크 넣고 쇠받고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싸고 있는 막이 깔끔하게 보이고 황색인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황색인대만 제거를 해주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봤더니 뒤에 이제 신경이 짤록하게 눌렸던 자리가 이렇게 환하게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디스크는 안 건드렸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대로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봤더니 여기 까맣게 막혔던 부위가 이렇게 오. 뻥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엉덩이가 터질 듯이 빠질 듯이 아픈 그런 증상이 말끔하게 개선이 됐고 디스크를 건들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 쓰고 움직이고 일하시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한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디스크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네네. 회복이 빠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허리 수술하면 제일 겁내하는 게 이제 쇠 박는다. 맞아요. 예, 쇠 박으면은 그 부위가 묶여지니까 안 움직인다. 예. 허리가 뻣뻣하고 또 쇠 박은 자리 위나 아래에 몇 년 있다가 또 디스크가 생겨서 쇠를 또 연장한다. 네. 한 번 쇠 박으면 계속 쇠 박아야 돼. 이런 이제 것들을 물론 이제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오인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허리 수술하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사를 박거나 뭐 쇠를 박아서 연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 같은 경우는 7mm짜리 상처가 2개 딱 뚫리거든요. 상처가 적고 혈관이라든지 신경을 다칠 일이 없고요. 그다음 근육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 손상도 적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이제 몸에 부담이 좀 적고 진짜 빨리 가시는 분은 다음 날 가시기도 하시고 네.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할 정도로 회복이 좀 빠르시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고 네. 뭐 당뇨라든지 혈압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능하시고요. 골다공증이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데 그렇죠.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나사 박는 수술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뼈가 약하니까. 그렇죠. 그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뼈가 견뎌내질 못하니까 나사가 빠져버리거나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많은 경우도 그런 수술보다는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허리에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복도 굉장히 빠른 치료 방법이다. 이 황색인대만 두꺼워져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하필이면은 후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해부학적 용어인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관절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얘도 두꺼워지면서 마치 우리가 무릎 관절염 생기면은 이렇게 무릎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이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뼈가루가 막 자라나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루가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황색인대만 제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신경이 누르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위도 조금 더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광범위 감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황색인대만 딱 제거하는 거는 황색인대 제거술. 나머지 다른 뼈가루라든지 뼈 조각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면은 광범위 감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뼈들이 허리를 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좀 헐거워지니까 네. 그때는 이제 황색인대 제거만 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네.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면은 허리가 약간 헐거워지거든요. 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보통 병원에서는 이게 헐거워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미리 나사 박읍시다. 이렇게 해서 나사를 박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사를 박게 되면은 문제가 허리가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굳어져 버려가지고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뭐 허리 입장에서는 뭐 허리를 붙잡아 주니까 좀 괜찮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도 있고 인전마디라서 위나 아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묶어버리지 말고 좀 움직이는 걸로 해주면은 그 허리가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면서 이제 약해진 부위도 보강이 되고 정상적인 움직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방법이 이제 인대 재건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황색인대만 한 부위, 오른쪽 거 하나만 떼거나 할 때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쪽을 떼거나 위에 것도 떼고 아래 것도 떼고 옆에 것도 떼고 이러면 그리고 떼면서 뼈도 조금 긁어내거나 이러면 허리가 약간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에 이제 실리콘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더라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거든요. 이 인대는. 그래서 그 부위에다 그거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나사모처럼 이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다 되거든요. 그래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서 만약에 그 뒤가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 부위를 보강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인대 재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신경에 이제 눌리는 거를 해결해 놓고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또 협착증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위를 받쳐주게 되니까 실리콘 재질의 그 인대 재건술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착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예방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나사처럼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보통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굽혔다 폈다, 좌우로 돌렸다,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젖히는 것들을 하는데 네. 나사를 받게 되면 그런 자세들에 다 제한이 좀 생기지만 이거는 다 그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황색인대 재고술을 하면서 같이 거기다 이제 허리가 헐거워지거나 약해졌을 때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시간도 한 10분,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에 크게 차이가 없고 입원도 한 2박 3일 정도, 네. 보조기 한 달 정도 하시고 이거는 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증이 있어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대 재건술은 언제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황색인대만 한 부위만 뗄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부위, 세 부위를 떼야 되거나 아니면 떼면서 뼈가루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져서 그것까지도 좀 제거를 해서 신경 협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약간 헐거워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추가로 황색인대 재건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이분 같은 경우는 4번, 5번 마디에서 관찰이 될 때 네. 약해진 인대를 제거를 하고요. 아래쪽에 황색 인대를 이렇게 딱 떼냅니다. 톡 하고 떼내는 거죠. 그러면 예. 안에 이제 신경이 노랗게 이제 잘 보이고 눌린 게 풀리고 저렇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인조인대인데 그 부위를 특수 기계를 가지고 그 부위에다 넣어주게 되고 묶어주게 되면 허리를 뒤로 움직이거나 젖힐 때 저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앞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움직임이 있고 신경이 눌린 거는 풀렸고 허리가 흔들리는 거는 잡혔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 황색인대를 제거할 때 한 부위만 있을 때는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다. 네. 하지만 여러 군데를 떼거나 뼈가루 같은 거, 두꺼워진 관절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부위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까지 해주시면은 굳이 나사까지 박지 않고도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하면서 본인의 움직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이제 인대 재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전에 사진을 봤더니 이 부위가 까맣게 보이는 게 황색인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죠. 뒤에 디스크도 있긴 한데 디스크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긴 했어도 네. 뭐 그렇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허리도 좀 아프고 엉치,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고 걷다가 불편하면 좀 쉬면 좀 나아지고 네. 이런 이제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그렇죠. 증상이 있으셨죠. 이 부위를 이제 떼냈는데 떼내고 나서 이제 이 부위가 약해질까봐 많이 예. 떼게 되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입장에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네. 이 부위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MRI를 찍어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밀어넣은 인조인대인데 이렇게 인조인대를 넣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던 부위도 이렇게 펴지면서 신기해요. 네, 높이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도 유지가 되고 허리가 움직이는 거는 다 살아있고 허리가 튼튼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색인대는 제거했으니까 근본적인 척추관 협착증은 해결이 됐고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옛날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결국 쎄박아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몸에 부담을 줄이면서 근본적인 치료도 하면서 자기 몸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치료 그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후에 하는 인대 재건술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노화도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서 걷는 게 허리 건강에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력이 되면은 서서 걷는 거, 걷는 거. 네, 허리 반듯하게 어깨 펴고 걷는 게 척추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허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그 운동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늦는 거고, 그렇죠. 아프기 전에 하시고요. 아플 때는 좀 쉬었다가 아니면 치료 받고 다시 괜찮아지면 그 운동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관리 잘하면은 허리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과 함께 척추 노화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척추 질환 치료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